어머님 집 언제 처분할 거예요? 그 돈으로 우리 애들 유학 보내려고요. 여러분, 제 며느리가 식당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유리창 밖에서 서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72살 김은희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년 추석에 제가 겪은 일이에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또 웃음이 나는. 여러분도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작년 추석 일주일 전이었어요. 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 올해도 저희 집에서 차례 못 지낼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요. 에휴, 작년에도 들었고 재작년에도 들었던 소리였어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통장을 봤어요. 매달 큰아들한테 생활비 100만 원, 작은아들한테도 용돈 50만 원씩 보내고 이제 남은 돈이 얼마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돈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하면 나중에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 3억을 큰아들 사업 미천으로 줬어요. 5년 전에요. 아들이 무릎 꿇고 빌었거든요. 아버지, 이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남편은 평생 저축하고 또 저축해서 모은 돈이었는데 아들 말에 전부 줘버렸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남편이 쓰러졌어요. 뇌출혈. 병원비만 8천만 원 들었죠. 그래도 못 살렸어요. 제 옆에서 45년을 함께한 사람이 그렇게 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장례식 날 큰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엄마, 아버지 장례 비용 얼마 들었어요?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나중에. 그 나중에가 벌써 5년째예요. 명절 일주일 전 그날 저녁이었어요. 이번엔 작은아들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 죄송한데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보내주실 수 있어요? 애들 학원비가 올라가서. 얼마? 200만 원만요. 엄마, 제발이요. 전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다. 전화 끊고 통장 잔고 봤어요. 1200만 원. 이 집 팔면 3억 정도 되겠지만 그것 빼면 제게 남은 게 이게 다예요. 여러분, 전 궁금했어요. 제가 자식들한테 뭘 잘못한 걸까? 바꿈 낀 적 없고 대학까지 다 보내주고 결혼 자금도 다 대주고 남편이 죽고 나서도 계속 용돈 보내주고 근데 왜 명절만 되면 바쁘다고 안 오는 걸까요? 작년 설날도 혼자, 재작년 추석도 혼자, 작년 추석도 혼자. 이번 추석도 또 혼자인가 싶었어요. 다음 날 은행에 갔어요. 작은아들한테 보낼 돈 인출하려고요. 은행에서 나오는데 길 건너편에 익숙한 차가 보이더라고요. 큰아들 차. 바쁘다더니 서울에 있네. 이상했어요. 분명히 어제 며느리가 전화해서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추석에 못 갈 것 같다고 했는데요. 차를 따라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발이 저절로 가더라고요.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제가 평생 안 가본 그런 비싼 곳. 유리창 너머로 보이더라고요. 큰아들, 큰며느리, 그리고 젊은 여자 한 명. 셋이 와인 마시면서 웃고 있었어요.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배신감이에요. 바빠서 명절에 못 온다더니 고급 레스토랑에서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갔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으려고요. 여보, 이번 추석에 시어머니한테 또 못 간다고 했어? 큰아들이 와인 잔을 돌리면서 말했어요. 그럼 뭐. 매년 그러는데 이제 익숙하시겠지. 혼자 계시는 것도.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근데 오빠, 어머님 집 언제 처분할 거예요? 그 돈으로 우리 애들 유학 비용 대려고요. 미국 보내려면 최소 5억은 들잖아요.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엄마 혼자 그 큰 집에 있을 이유도 없고 요양원 보내면 되지. 맞아요.
요양원 보내면 매달 200만 원이면 되잖아요. 집 팔면 3억인데 차익이 얼마예요? 젊은 여자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사모님, 어머님이 승낙하실까요? 며느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걱정 마. 우리가 잘 설득하면 돼. 손자들 미래 위해서라고 하면 어머니가 뭘 하겠어. 여러분,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옆에 있던 가로수에 기대야 했어요. 숨이 안 쉬어지고 눈앞이 깜깜해지고 제가 45년 동안 키운 아들이 30년 동안 며느리로 모셔온 사람이 제 집을 팔아서 손주들 유학 보내고 저는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리니까 해가 지고 있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계단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여러분, 전 평생 강한 사람이었어요. 남편 군대 갔을 때도, 시어머니 모실 때도, 애들 키울 때도 안 울었어요. 근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집 팔면 3억이에요. 제가 애들한테 잘 안 해줘서? 아니에요. 평생 헌신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제가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늙은 엄마가 필요 없어진 거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 나 현우야. 돈 보냈어? 작은 아들이었어요. 아직. 엄마, 급한데 왜 안 보내요? 내일까지 내야 한다니까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전 조용히 말했어요. 현우야, 엄마가 요즘 좀 힘들어. 엄마는 매번 힘들다고만 하네. 그냥 200만 원만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엄마 돈 많으면서. 딸깍. 전화를 먼저 끊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이 뭔지 아세요? 분노였어요. 슬픔을 넘어선 분노. 초인종 소리.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머니, 저 민지예요. 옆집에 사는 대학생 민지였어요. 23.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혼자 자취하는 아가씨죠. 전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있고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그래도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민지야, 무슨 일로 왔니? 민지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번 추석에 고향 못 가요. 아르바이트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데 혹시 송편 만드는 거 배울 수 있을까요? 엄마가 해주시던 송편이 너무 먹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또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 제 자식도 아닌데 제 손주도 아닌데 명절에 엄마 생각하고 송편 먹고 싶어하고 내 친자식들은 엄마 집 팔 생각만 하는데. 할머니, 민지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우세요. 괜찮아요. 저한테 우셔도 돼요. 전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한참 울고 나서 정신을 차렸어요. 미안하구나, 민지야. 할머니가 오늘 좀 괜찮아요. 말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민지는 착한 아이예요. 1년 전에 이사 왔는데 제가 무거운 거 들고 있으면 와서 도와주고 가끔 반찬 해오면 받아먹고 송편 만들자.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진짜요? 감사해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쌀가루가 있었죠. 늘 명절 전에 사둬요. 혼자 먹을 거지만요. 반죽을 시작했어요. 민지는 신기한 듯이 제 손을 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반죽해요? 이건 말이야, 수십 년 해봐야 늘어. 처음엔 나도 못했어.
반죽을 치대면서 얘기했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에 송편 만들라고 했을 때 말이야. 내가 얼마나 못했는지 몰라. 모양도 엉망이고 삶으면 다 터져버리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게 됐어요? 연습이지 뭐. 매년 명절마다 만들고 또 만들고. 40년 넘게 만들었으니까.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이번 추석엔 자제분들 안 오세요? 전 손을 멈췄어요. 안 와. 왜요? 바쁘신가 봐요? 응, 바빠. 민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송편을 빚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한 거 있죠, 여러분. 송편 빚는데 제 손이 떨리더라고요. 40년 넘게 해온 건데도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반죽 위에. 할머니, 미안하다 민지야. 할머니가 오늘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나이 들어서가 아니잖아요. 뭔가 있으세요. 민지는 똑똑한 애예요. 전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민지야, 엄마한테 전화해봐. 지금. 예. 갑자기요? 응. 해봐. 할머니가 하라고 하니까. 민지가 핸드폰을 꺼내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야. 응, 괜찮아. 엄마, 나 이번 추석 못 가는 거 화났어? 전화 너머로 민지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딸 돈 벌어야지. 대신 추석 지나고 꼭 와. 응.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딸. 민지가 전화를 끊었어요. 전 민지를 봤어요. 민지야, 넌 참 좋겠다. 예.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민지가 웃었어요. 할머니도. 자제분들이 사랑하시잖아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걔넨 날 사랑하지 않아. 내 돈을 사랑하지. 그리고 전 민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민지가 돌아가고 밤이 됐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큰아들 엄마 다음 달 생활비 미리 보내주세요. 카드값 나와서. 작은아들 엄마 500만 원만 급하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큰며느리 어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저희가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문자를 하나하나 읽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 또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김은혜 부인, 남편분 명의의 대출 3천만 원이 3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즉시 상환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남편 명의의 대출?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다음날 은행에 갔어요. 알아보니까 큰아들이 제 이름을 보증인으로 해서 대출을 받아놨더라고요. 3천만 원. 제 허락도 없이. 그 순간 전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명절 3일 전이었어요. 전 부동산에 갔어요. 이 집 팔고 싶은데요. 부동산 사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갑자기요? 어디 가실 거예요? 그건 팔리고 나서 생각할게요. 집을 내놓았어요. 금매로 3억에 팔리는 집을 2억 8천에 내놨어요. 하루 만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사겠다는 사람 나왔어요. 근데 조금 특이한 조건이. 뭔데요? 어머님이 한 달 안에 이사 가야 한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보고 싶대요. 다음 날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민지 아버지였어요. 어머님, 저희가 이 집을 사겠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민지 아버지. 어떻게? 민지 어머니가 옆에서 말했어요. 민지한테 들었어요. 어머님 사정을. 저희가 마침 서울로 이사 오려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민지 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저희 딸이 혼자 자취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어머님께서 친딸처럼 돌봐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해요. 민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모시고 싶습니다. 전 눈물이 났어요. 제가 폐가 될 텐데. 아니에요. 저희가 오히려 어머님께 신세 지는 거예요. 민지 좀 더 잘 돌봐주세요. 그렇게 계약이 됐어요. 추석 전날 밤이었어요. 민지가 와서 송편을 같이 만들었어요. 할머니, 내일이면 추석인데.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가족분들한테 연락하셨어요? 아니, 안 했어.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혹시 내일 우리 가족이랑 같이 명절 보내실래요? 그럴까? 송편을 빚으면서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끝이 나겠지. 추석 아침 8시였어요. 초인종도 없이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어머니, 계세요? 큰아들이었어요. 뒤따라 큰며느리도 들어왔어요. 너희들 바쁘다며. 에이, 어머니. 그래도 추석인데 어떻게 안 와요? 큰며느리가 능글맞게 웃었어요. 그때 작은아들 가족도 들어왔어요. 엄마, 왔어요. 제 집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얘들 표정이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큰아들이 거실을 둘러보더니 벽에 붙은 종이를 발견했어요. 부동산 계약서. 어머니, 저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전 조용히 말했어요. 이 집 팔았다. 뭐? 큰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허락도 없이 어떻게 집을 팔아요?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돼. 그래도 우리한테 상의는 하셔야죠. 상의. 전 웃음이 나왔어요. 상의. 너희가 나한테 상의한 적 있니? 전 천천히 말했어요. 일주일 전에 내가 봤어. 너희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와인 마시는 거. 큰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너희가 무슨 얘기했는지 다 들었어. 내 집 팔아서 손주들 유학 보내고 나는 요양원 보낸다고. 큰며느리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오해? 전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것도 오해니? 내가 보낸 문자. 어머니 집 처분해서 우리 애들 미국 유학 보내자고 시동생한테 보낸 거. 작은 며느리가 화들짝 놀랐어요. 큰 며느리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건. 그리고 너. 전 큰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내 이름으로 몰래 대출받은 3천만 원. 은행에서 다 알아냈어. 내가 갚았어. 마지막 남은 돈으로. 큰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사업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전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생 처음으로. 너희 아버지가 평생 모은 3억 줬을 때도 고맙단 말 한 번 없었어. 아버지 장례식 날도 장례비 언제 갚냐고만 물었어. 큰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작은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그럼 이제 어디서 사시려고요? 그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머니, 저희예요. 민지 목소리였어요. 전문을 열었어요. 민지와 민지 부모님이 송편을 한가득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저희가 만들었어요. 같이 드세요. 민지 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큰며느리가 경계하는 눈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이분들이 누구예요? 내 새 가족이야. 예. 민지 아버지가 나섰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가 이 집을 구매한 사람들입니다. 뭐? 민지 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앞으로 저희 집에서 사실 거예요. 저희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큰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남한테 가신다고요? 전 조용히 말했어요. 남이 아니야. 진짜 가족이야. 어머니, 너희는 언제 나를 가족으로 대했니?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너희는 나를 ATM 기계로 봤어. 돈 필요할 때만 찾는. 큰아들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이 없었어요. 사업하느라 애들 키우느라. 정신 없으면 부모 버려도 돼. 작은 아들도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큰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근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유학 안 보내면 경쟁에서 뒤처져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유학비 때문에 시어머니 집 팔아. 그게 교육이니? 어머니, 너희 애들한테 뭘 가르치려고 그래? 돈을 위해서는 할머니도 버려도 된다고. 큰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유학 한 번 못 가봤어요.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요. 큰 며느리가 민지를 봤어요. 근데 후회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더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뭔데요? 사랑이요. 진짜 가족의 의미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혼자 계실 때 제가 옆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저를 그렇게 키우셨어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지 아버지가 말했어요. 저희 딸이 자취하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어머님께서 친딸처럼 돌봐주셨어요. 밥도 챙겨주시고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가 주시고. 민지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희가 못해준 걸 어머님이 해주셨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민지가 제 손주 같았어요. 큰아들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작은 아들도 따라 울었어요. 엄마, 저희가 돈만 바라봤어요. 진짜 효도가 뭔지 몰랐어요. 큰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애들 미래만 생각하고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작은 며느리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 달라고만 하고 어머니가 어떻게 사시는지 한 번도 안 여쭤봤어요. 전 그들을 봤어요. 눈물 흘리는 내 아들들. 무릎 꿇은 며느리들. 일어나거라. 엄마, 일어나라니까. 그들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전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잘못했어. 너희한테 돈으로 사랑을 표현했나 봐. 큰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잘못 없어요. 저희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키웠어. 돈이 전부라고. 전 민진의 가족을 봤어요. 이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어. 진짜 가족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민지가 부엌에서 송편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어제 같이 빚은 거예요. 다들 한 입씩 드세요. 송편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큰 며느리가 송편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왜 우니? 제 엄마 송편 맛이에요.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 한 번도 송편 배우자고 안 했어요. 작은 며느리도 울었어요. 저도요. 명절 때마다 귀찮다고만 생각했어요. 이렇게 정성이 들어간 건지 몰랐어요. 전 며느리들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지금부터 배우면 돼. 정말이요?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하자.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그럼 이 집은 이미 계약했어.
민지 부모님한테. 그럼 엄마는? 전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민지 부모님을 봤어요. 민지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 사세요. 진심이에요. 큰아들이 급히 말했어요. 안 돼요. 엄마는 저희가 모실 거예요. 작은아들도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방도 있고 제가 잘할게요. 전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맙다. 근데 말이야. 전 천천히 말했어요. 나는 당분간 민지네 가족이랑 지낼 거야. 엄마, 들어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전 아들들을 봤어요. 너희도 나도 우리 모두 배워야 해. 진짜 가족이 뭔지. 큰며느리가 물었어요. 그럼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봐. 내 돈 없이, 내 도움 없이. 어머니, 그게 너희한테 필요한 거야. 그리고 나도 배울 거야. 민지네 가족한테서. 민지 아버지가 말했어요. 어머님, 물론 자제분들이 언제든 방문하시는 건 환영입니다. 저희가 막을 이유가 없죠.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희 일주일에 한 번씩 와. 밥 먹으러. 돈 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밥 먹으러. 작은아들이 울면서 말했어요. 네, 엄마. 꼭 올게요. 그리고 손주들도 데려와. 할머니가 송편 만드는 법 가르쳐 줄게. 네. 큰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제야 진짜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그날 우리 모두 작은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 된 민지네. 피로 이어졌지만 그 의미를 다시 배우는 우리 자식들. 송편을 나눠 먹으면서 웃고 울고 얘기했어요. 오랜만에 진짜 명절 같았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아파요. 제 자식들이 저를 그렇게 봤다는 게. 근데 또 고마워요. 그 아픔 덕분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으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 번째,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마세요. 돈은 사랑이 아니에요. 두 번째, 자식들이 바빠서 못 온다고요?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정말 바쁜 건지 아니면 귀찮은 건지. 세 번째, 혈연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늙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 있어요. 다섯 번째, 명절은 화려한 상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제 옆에는 민지가 있어요. 오늘도 송편 만들자고 조르네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아들들이 와요. 이제는 돈 달라는 말 안 해요. 그냥 엄마 보고 싶었어요라고 해요. 큰며느리는 송편 만드는 법 배우고 있어요. 서툴지만 정성은 가득해요. 손주들은 할머니네 오는 걸 좋아해요. 민지 언니가 같이 놀아주거든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용기 내세요. 혹시 자식분이시라면 부모님께 전화 한번 하세요. 사랑해요 한마디면 돼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